발달 이론의 역사, 구조적 모델,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정신분석과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대상관계가 환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모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 과정에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들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자기 패배적인 유형을 이야기한다. 분석가는 성인 환자 내면에 존재하는 초기 대상관계에서 형성된 구조화된 대인관계 유형과 만난다. 그 유형은 초기에 그를 실망시켰던 그 대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 반복된다. 환자에게서 전이가 나타나면 분석가는 자신이 적어도 당분간은 환자가 가진 문제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환자가 초기에 대상과 맺었던 관계의 유형이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서 다시 반복된다. 프로이트는 전이를 성인 환자의 내적으로 결정된 동기들이 외적 상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에게 전이는 명백한 저항의 지표였다. 때문에 그는 전이가 자신의 역동 이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성인 연구가 구조화된 유형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구조화된 유형을 초래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악이란 없다라는 위니캇의 진술은 관계 구조 모델 쪽으로 경도된 그의 이론적 경향성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소아과 의사이며 여기서 프로이드가 성인 환자에 대한 이론을 처음 발달시키면서 전이 중심으로 치료를 구성을 했죠. 환자에게서 전이가 나타나면 분석가는 자신이 적어도 당분간은 환자가 가진 문제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 전이 속에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환자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면서 그 전이를 통해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원인과 연결시켜서 어떤 면에서 환원적인 이해를 한 거죠. 어린 시절에 형성됐던 대인관계 유형이 지금 상담자와 관계에서 반복된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전이를 성인 환자의 내적으로 결정된 동기들이 외적 상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제 이 얘기가 어떤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선형적 인과론을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Transference as Freud conceived it is a clear index of the resistance of the adult patient's internally determined motivations to influence by different external conditions, a fact he considered the most conclusive evidence for his drive theory. 프로이드는 전이를 성인 환자의 내적으로 결정된 동기들이 외적 상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에게 전이는 명백한 저항의 지표였다. 때문에 그는 전이가 자신의 역동이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지금 전이 현상은 환자 내부에서 내담자 안에 있는 내적 동기가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 안에서 결정된 모티베이션, 동기가 외적 상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투사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프로젝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담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외부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본 거죠. 리니어 코셀러티예요. 그래서 전이가 먼저 있어서 이 전이를 통해서 외부 상황이 발생한다. 외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 투사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거 자체가 치료에 대한 굉장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성인 환자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특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환경적인 요인과 연결시켜서 프로이드가 환원적으로 전 현상을 이해하고 그 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굉장히 선형적인 이론이죠. 어린 시절에 형성됐던 초기의 대상 관계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마음 안에 어떤 심리 내적인 요소로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현실에 성인이 된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대상을 만나는데 그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자기 스스로 체험했던 대인관계나 대상관계의 경험이 중심이 돼서 현재의 대상관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현재의 대인관계나 대상관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과 유리된 현실이식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른 현실이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사이카틱한 환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현실 검증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 우리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은 사이카틱한 환자처럼 현실 검증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실제 대상, 실제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사이카틱한 환자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에 정확하지 않은 요소들, 과거의 대상과 현재 상황을, 과거의 대상 관계, 대인 관계와 현재의 대인 관계, 대상 관계가 혼란스럽게 중첩돼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과거의 흔적이 현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현실 인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 현실 검증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이카틱한 상태냐, 아니면 신경직 레벨의 전이 전이 현상이냐 하는 것 자체를 어떤 면에서 사이카틱한 상태는 전이라기보다는 병리적인 구조가 있어서 현실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전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사이카틱한 환자의 경우는 완전히 현실 인식 체계가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학자들이 설명해내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 궁극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일정 부분 현실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냐 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차이, 심리 구조적인 차이라고 볼 것이냐, 현실 왜곡 혹은 현실 검증 능력의 실패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로 볼 것인가는 이건 학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위니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니카스 경우에는 성인 연구가 구조화된 유형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구조화된 유형을 초래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프로이드의 이론은 어떤 구조 이론이죠. 1차 구조 이론과 2차 구조 이론이 있는데 2차 구조 이론에서는 우리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3중 구조 이론이죠. 이고, 이도, 슈퍼 이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구조를 설명해 내는데 지금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위니카시나 그 이후에 여러 발달 이론가들의 이론은 이러한 심리 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초기에 왜 이러한 심리 내적 구조가 형성됐느냐 하는 쪽에서 초기 단계에
일단 심리 내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봤다는 얘기죠. 원문에는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baby is not only an expression of its theoretical bias, also of its observational position as a pediatrician and child analyst. 여기서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바이어스라는 말은 우리가 편견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위니캇의 이론적인 경향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합한 것으로 보여요. 이론적인 편견이라고 근데 편견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의 이론적인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독립된 아기란 없다. 그러니까 아기라는 것은 엄마와 분리된 아기가 없다. 초기에. 엄마와 아기는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 아기와 엄마 사이에 상호 관계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이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아이와 엄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 예, 이런 상태를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관계라는 말은 서로 독립되어 있을 때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독립되지 않았지만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기와 엄마 간에 어떤 면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깊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아기를 따로 떼어서 엄마를 제외시키고 아기를 따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위니카시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역동 구조 모델의 기본 전제를 따르는 임상가들조차도 아동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다 보면 본능적 목적들과 부모의 반응 사이에 일어난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안나 프로이드와 마가렛 말러도 아동들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따라 역동 구조 이론을 수정했다. 그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 드라이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인스팅트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후기 이론에 성적 역동과 공격적인 역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러한 공격적인 역동, 성적 역동이 어린 시절의 심리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동 이론을 기본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이론적인 설명 방법이 한계에 부딪혀요. 이론적인 역동 이론이면 누구나가 역동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역동의 다가 이제 어떤 사람 역동을 더 많이 타고나고 어떤 사람 역동을 적게 타고난다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다양한 모습의 성격을 구성하고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안에 있는 것만, 아이 내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다양한 인격의 발달, 다양한 모습의 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아이와 부모와의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환경과 본인 아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 형성 과정에서 심리 구조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심리 구조 자체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환경과 아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심리 구조가 발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욕동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인격의 형성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나 프로이드와 마가렛 말러 가장 어떤 면에서 이고 사이칼리지스트 중에 자아심리학자 중에 가장 저명한 이 두 학자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와 그리고 어, 발달 이론을 대성한 마가렛 말로도 이 마가렛 말로 같은 분도 아동들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따라 욕동 구조 모델을 수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욕동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양의 선형적 인과에 대해요. 리니어 코셀리티죠. 욕동으로부터 욕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설명해내는 거죠. 욕동이 이게 근원적인 것이라고 보니까 욕동을
가지고 설명해 내려고 하는데 욕동만 가지고는 다양한 우리의 인격 형성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관계까지 함께 포함할 수밖에 없다. 프로이드가 초기에 발달시켰던 욕동 구조 모델 가지고 다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모델 속의 개념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형태의 욕동 구조 이론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의 한계 때문에 그 이론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프로이트는 성인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을 통해 역동구조 모델을 형성했다. 정신분석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20년간 그는 발달 이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신경증의 원인을 환자가 초기 발달 과정에서 대상들과 가졌던 관계에서 찾는 대신 과거의 성적인 사건들에서 찾는 유혹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곧 그 이론을 포기했다. 성의 이론에 대한 세 편의 에세이 초판에는 초기 발달에 대한 그의 최초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아동이 성숙한 대사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본능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동이 성적 대상을 찾는 것은 성적 욕동과 자기보존 욕동들 사이의 비본능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논문에서 초기 발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을 했을 뿐이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초기에 20년 동안은 발달 이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임상 경험 중심으로 이론을 형성했는데 이 당시에 발달 이론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초기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시덕선 디어리였죠.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유혹이나 시덕션이나 혹은 트라우마틱한 어떤 학대 이런 것들. 근데 주로 처음에는 성적 유혹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적 유혹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에 이게 트라우마틱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원인이 나중에 성인 돼서 신경증을 앓게 됐다라는 초기 유혹 이론 자체는 설득력을 초기부터 갖지를 못했어요. 어,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경증 환자는 그 주위에 있는 그러한 신경증 환자의 어린 시절에 신경증 환자를 돌보았던 모든 어른들이 다 혐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이드 스스로가 프로이드나 프로이드의 형제들 중에 신경증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프로이드 부모가 다 책임이라는 이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유혹한 사람 때문이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론을 처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의학계나 종교계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시덕선 띠어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 이론은 포기한 대신에 성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가 나타나는데 성숙한 대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본능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분 욕동이라는 개념을 프로이드는 가지고 있어요. 성적 욕동이면 성적 욕동의 전체적인 통합된 어떤 성적 욕동으로 아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부분 욕동들이 구강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동, 그리고 항문기에 가지고 있었던 욕동, 그리고 남근기에 가졌던 욕동,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돼서 하나의 욕동으로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프로이드의 얘기를 원문으로 보면 The first edition of the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does have a rudimentary approach to early development in the ideas that independently operating
component instinct must come together into unity if the child is to be adequately prepared for mature object relations, and that the finding of a sexual object depends on the anacli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exual drives and those serving self-preservation. This approach, however, is sketched only vaguely.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초기의 역동 이론은 역동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또 하나는 셀프 프리서베이션 인스팅트 혹은 섹슈얼 드라이브하고 셀프 프리서버티브 드라이브라는 그 자기 보존 본능과 성적 본능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역동들이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번역하는 게 비본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보여요. 여기서 애너클리틱 리레이션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적 욕동과 자기 보존 욕동 사이에 의존적 관계에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본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되죠. 여기서 본능적이라 이게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적 욕동만 있는 게 아니고 초기 이론에 의하면 자기 보존 욕동이 있는 자기 보존 욕동과 성적 욕동이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의존해서 이 관계가 잘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비본능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성적 욕동과 자기 보존 욕동들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합쳐짐으로써 성적 욕동과 자기 보존 욕동이 이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이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초기 발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성적 욕동이라는 게 섹슈얼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차적으로 발달해 간다고 봤어요. 그 입을 중심으로 하는 성적 욕동, 그다음에 항문을 중심으로 한 성적 욕동, 그리고 남근기에는 남근을 중심으로 한 성적 욕동, 이런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어른의 성적 욕동이 된다. 그러니까 머추어 섹슈얼 인스팅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성적 욕동 이론 자체의 발달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단계, 이런 설명, 그러니까 역동 자체가 구강기로 항문기, 남근기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것이 하나로 역동이 합쳐져서 부분 본능이 전체적인 본능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성적 대상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성숙한 성적 욕동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찾는데 프로이드 이론은 구강기적 성적 욕동, 항문기적 성적 욕동 이런 게 다 성애라는 개념, 섹슈얼리티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이론이 나와요. 그 어린 시절에 구강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대상은 여기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대상을 우리가 이러한 셀프 오브젝트를 우리가 찾죠.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같은 모성 대상을 찾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이 속에서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자기의 구강기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구강기적 사랑을 해줄 만한 대상을 계속 찾는데 이걸 섹슈얼 오브젝트라고 보는데 이건 어떠면 이 섹슈얼 오브젝트가 이분은 성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성욕이라고 할까요? 성숙한 성욕, 섹슈얼 인스팅트, 성적 욕동 자체가 아직은 미숙한 성적 욕동을 가지고 유아적 성적 욕동이다. 유아기적 성적 욕동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이런 성적 대상을 아직은 찾지 못한다는.
그 점 때문에 성적 욕동 자체도 굉장히 한정된 것이죠. 온전하게 상대방과 사랑을 주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통합해내지 못한 구강기적 사랑 대상을 찾기도 하고 학문기적 사랑 대상 혹은 남극이적 사랑 대상 이런 아직은 자기 안에 있는 부분 성욕이 전체 성욕으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직은 전체 성욕이 발달하지 않은 미발달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 성욕 대상을 찾기 때문에 성적 대상이라고 온전한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한 성적 대상을 찾는 것, 로맨틱한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면 이게 우선 이분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욕동 자체가 지금 부분 있는 이 성적 욕동이 하나로 통합돼서 머추어 섹슈얼 드라이브가 형성이 돼야만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 속에서는 이 부분 성욕이 통합돼 나가는 과정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성적 욕동과 자기 보존 욕동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 관계에서 발달한다는 얘기를 초기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욕동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욕동이 완전히 독립된 것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의존하면서 어쩌면 발달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기 이론에서는 이걸 그냥 막연하게 설명했을 뿐이지 충분하게 설명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inding over sexual object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성적 아동이 성적 대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섹슈얼 오브젝트는 어떤 성적 대상을 찾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성적 대상 자체를 어떠한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보느냐, 이 성욕 자체가 개념이 너무 아동기에 생각했던, 그래, 프로이드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상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대상관계 욕구 자체를 전부 성적 욕동이라고 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는 남녀간의 성욕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죠. 이런 상태 초기에 이런 성적 대상, 그 성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이죠. 자기가 의존하고 싶은 대상도 여기서 인펀타일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상을 찾는 것도 다 성적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성적 대상이 성숙한 성욕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유아적인 성적 욕동의 대상을 성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번역 중에 여러분들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성적 욕동과 자기보존 욕동 사이에 비본능적 관계를 형성한다. 비본능적 관계라기보다는 그것은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성적 욕동 자체도 욕동이고 자기보존 욕동도 욕동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비본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는 서로 함께 협력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발달해 나간다고 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에너클리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에너클리틱 리레이션십이라고. 나중에 프로이드 이론 속에 후기 이론에서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 우리가 사이카틱한 상태로 간다고 봐요. 후기 이론에 가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함께 기능해야만 건강한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 자체가 어느 하나만 활동하게 되면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협력해서 사람들의 동기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욕동이 따로따로 분리돼 버리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어떤 면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가지 욕동 자체가 함께 동시에 그 정도 문제가 각각 다르겠지만 두 가지 욕동 자체의 상호 간의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 서로 돕는 관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두 가지 역동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삶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